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7강 출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본교재로는 74페이지, 챕터로는 12번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대해선 다 잘 정리를 하셨죠? 오늘은 배우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내용은 그걸로 정리를 끝내시고 새롭게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워크시트의 인쇄, 화면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꼭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를 하시되, 여러분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필기만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부터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말을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꼼꼼하게 키워드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쇄 시 사용할 머리글, 바닥글, 여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어디다? 인쇄 미리 보기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더하기 P를 누르면 된다. 자, 다음 파일 인쇄에서 여백 표시를 선택하면 여백 경계선과 열 너비 경계선이 표시가 된다. 다음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여백과 열 너비를 조절하면 워크시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을 내가 마우스로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까지 프린트를 하겠다. 자, 다음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 인쇄 제목 및 인쇄 영역에 관련된 사항은 설정할 수 없다. 자, 인쇄 제목 및 인쇄 영역은 페이지 설정에서는 안 된다. 됐나요? 자, 다음으로 페이지 확대와 축소를 클릭하면 일정한 비율로 확대는 해주고 혹은 축소를 해줄 수는 있지만 확대나 축소를 한 게 인쇄 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엑셀은 100%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확대하면 110%, 120% 등등이 되겠죠. 자, 축소하면 작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90%, 80%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화면에서 엑셀이 크게 보이는 거고 80에서 90%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뭐다? 보이는 거. 보이는 것만 그럴 뿐 인쇄할 때 확대돼서 인쇄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항도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차트를 선택한 후 파일, 인쇄를 선택하면 차트만 미리 볼 수 있다. 됐나요? 여러분 차트는 항상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미리 보기를 종료하려면 ESC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엑셀을 프린트기가 없다고 해도 집에 엑셀을 켜놓고 컨트롤 P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열어서 보세요. 그러면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크게 그 캡처본을 가지고 왔는데 같이 내용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탭입니다. 용지 방향, 세로로 할지 가로로 출력할지 설정할 수 있고요. 확대 축소 비율은 워크시트를 지정한 배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인쇄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10에서 400% 별표 치세요.
여러분 교재의 표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맞춤은 지정한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에 맞추어 자동으로 인쇄한다. 자, 1로 설정을 해놓으면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한 페이지 안에 그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됐나요? 자, 용지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용지의 크기는 예를 들어 볼게요. A4, A3, 뭐 B5 등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하는 용지를 용지 크기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쇄 품질 보도록 할게요. 인쇄 품질은 인쇄 품질을 높일수록 선명한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시작 페이지 번호에서는 인쇄되는 첫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를 지정하며 자동으로 설정하면 1페이지부터 번호가 매겨진다. 시작 페이지 번호는 자동으로 보통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쇄를 누르는 순간 인쇄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인쇄되기 전에 실제 종이에 어떻게 맞춰서 나올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무에서 이 실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혹은 지금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업무를 실행하시면서 무조건 출력, 인쇄부터 누르지 마시고요. 반드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혹시 나의 인쇄 내용이 오른쪽으로 쏠리진 않았는지 정 가운데에 보기 좋게 왔는지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인쇄를 누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옵션인데요. 프린터 등록 정보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탭을 보도록 했죠, 여러분. 자, 눈으로 반드시 보시고, 제가 지금 줄치고 별표 친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백 탭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넘어와서 그림은 없지만 지금 전 페이지에서 페이지 설정에 여백 탭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저 여백 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 탭에서는 머리끌, 바닥끌 공간을 지정한다. 여러분, 여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내용을 제외하고 쉽게 얘기하면 빈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됐나요? 빈 공간을 뜻하는 게 뭐다? 여백 탭이다. 머리끌이 데이터와 겹쳐지지 않게 하려면 머리끌 상자의 값이 위쪽 상자의 값보다 작아야 한다. 별표. 자, 머리끌 상자의 값이 위쪽 상자의 값보다 크면 머리끌과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겹쳐진다고요. 이렇게도 바꿔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도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입니다. 여러분 실무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기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엑셀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자, 보통 어떻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A4 용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가 왼쪽이죠. 왼쪽으로 쏠려서 많이 나와요. 혹은 데이터가 양이 너무 많아서 위로 이렇게 잘려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출력을 하고도 뭔가 모르게 찝찝해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야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딱 정가운데 페이지를 인쇄할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사회 초년생일 때죠. 벌써 바야흐로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초년생일 때 엑셀을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출력을 해도 정가운데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 그때 모 부장님께 제출을 하니 결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출력을 해서 드릴 때는 일단 서류는 첫 번째 뭐예요? 깔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적 효과. 뭐 같은 말인데 보기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페이지 안에서 왼쪽으로 쏠리거나 위로 몰려 올라가면 여러분, 밑에는 뭔가 휑한 느낌이 들죠. 자, 여기서 제가 드디어 실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예요. 반드시 출력하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인쇄 미리 보기를 보라는 이유가, 이런 형태들을 미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출력까지 연결을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 종이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면지통으로 쏙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러면 또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요, 사회초년생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를 보고 출력이 제대로 될지를 예상한 다음에 인쇄를 눌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미리 보기를 누르지 않고 그냥 하면 간혹 가다가 A4 용지 안에 딱 맞지 않고 약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데이터. 그러면 출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 페이지 나오고, 다른 색으로 바꿀게요. 이만큼 또 한 페이지가 나와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공감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A4 용지를 하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버리기만 하면 다행이지, 그 전에 먼저 나왔던 얘가 심지어 또 어떻게 보여요? 잘려 보여요. 아이고 세상에나. 여러분, 이렇게 출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안에 있는 본문 내용만 저와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 실무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면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실무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으로 머리끌, 바닥끌 탭 가겠습니다. 자, 머리끌, 바닥끌 탭에서는 매 페이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머리끌, 바닥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도 1회차죠. 2월이니까 에도 나왔고, 여러분, 머리끌, 바닥끌은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예요? 별 내용이 없는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자, 머리끌, 바닥끌 편집 단추를 이용하여 페이지 번호나 날짜, 시간, 파일 경로, 파일 이름과 시트 이름 등을 코드로 입력해 놓으면 실제 인쇄될 때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인쇄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 지금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위치를 번호로 써놨어요. 자, 각 위치 우리 눈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1번은 여러분 뭐죠? 텍스트 서식입니다. 공간이 좀 좁아서 여러분 위에 내용은 뭐 지워도 되겠죠? 자, 갑니다. 이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텍스트 서식이에요. 텍스트 서식을 설정하는 곳이죠. 자, 2번은 페이지
번호 삽입. 여러분 제가 손 아프게 왜 일일이 쓰고 있을까요?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3번은 그림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보셔야 돼요.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이에요. 자, 네 번째 위치 있는 건 뭐죠? 날짜 삽입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계 모양이 있기 때문에 시간 삽입이에요. 여러분 날짜 삽입, 시간 삽입은 어렵게 외우진 않겠죠, 그쵸? 자, 여섯 번째 파일 경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하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못생겼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파일 이름 삽입이 됩니다. 자, 다 왔어요, 여러분. 자, 8번은 시트 이름 삽입이 되고요. 자, 계속 갈게요. 9번은 그림 삽입. 단추별로 호칭도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 그림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저는 번호로 매겨놨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는 번호가 없어요. 외우기 쉽게 하시려면 번호를 실제로 저처럼 매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편집 단추를 이용하여 페이지 번호나 날짜, 시간, 파일 경로, 이름, 시트 이름 등을 코드를 입력해 놓으면 실제로 인쇄될 때 해당 내용으로 바뀌어 인쇄된다. 여러분 자주 하는 작업은 이렇게 코드로 지정을 해놓고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포인트이기 때문에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20년도, 17년도, 16년도, 15년도 거의 매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이콘 모양과 아이콘에 해당하는 개념은 연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뿅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본교재의 75페이지. 여러분 아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이번엔 시트 탭을 보도록 할 건데요. 시트 탭 역시 아이고 출제가 너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인쇄 영역에는 인쇄할 영역을 지정함.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자, 인쇄 제목에는 반복할 행위나 반복할 열을 시트 탭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자, 눈금선은 셀 구분선을 인쇄함인데 여러분 셀 구분선이 눈금선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보면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 자, 여러분 우리 엑셀은 이렇게 생겼어요. 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 화면을 켜보면 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출력될 때 실제로 나오는 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그냥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눈금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눈금종이 기억나세요? 눈금종이 이렇게 갖다 대면 뒤에 있는 그 물체가 뚜렷하게 보여서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눈금선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열과 행을 분리시켜 놓은 가상의 선일 뿐 실제 인쇄가 되는 선은 아니다. 아셨죠? 자, 행과 열의 머리글 워크시트의 열 문자와 행번호를 함께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열은 뭐예요, 여러분? A열, B열, C열, D열 등등등. 행은 뭐죠? 1행, 2행, 3행, 4행, 5행 등등등. 여러분 원래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시트 탭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됐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간단하게 인쇄는 여러분 별표입니다. 그림 및 차트가 인쇄되지 않게 하는 게 간단하게 인쇄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만 나와라.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체크를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아니면 시트 끝을 해도 되고, 없음을 하면 메모는 출력되지 않는다. 인쇄되지 않는다. 인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메모를. 됐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는 워크시트의 인쇄 하단에 보면 되고요. 인쇄할 영역 설정으로는 인쇄할 영역을 설정한 다음 클릭해서 설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위에 보세요, 여러분. 이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나는 딱 요만큼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뭐를 눌러라? 아이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인쇄 영역 설정을 눌러라. 그러면 저 부분만 인쇄가 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다음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생략하고 오른쪽에 페이지 나누기 바로 갑니다. 자, 사용자가 강제로 페이지를 구분하려면 어머나 빨간색으로 구분할 셀을 선택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를 강제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워크시트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 나누기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여러분 이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 그대로 외우세요, 여러분. 자, 다음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여러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도 같이 변경됩니다. 아이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는 지금 주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여러분 다 몽땅 외우면 참 좋겠죠. 그럼 우리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기간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적어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타 인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일 인쇄는 아까 너무 많이 설명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도형을 제외한 인쇄. 여러분 별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들을 넣었을 때 얘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도형을 제외하고 인쇄할 수도 있다. 도형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크기 및 속성을 선택한 다음 속성에서 개체 인쇄를 해제해야 됩니다. 별표. 그러면 도형을 제외하고 인쇄한다. 혹은 차트만 인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한 다음 인쇄를 실행하면 차트만 또 인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숨기기를 실행한 영역.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과 열은 안 보이게 숨기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 근데 숨겨놓은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인쇄도 되지 않는다. 즉 우리 화면상에 보이는 것만 뭐가 된다? 인쇄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제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키워드로 전부 암기합니다, 여러분. 화면 확대 축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다. 10에서 400% 범위 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자, 창 정렬은 4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둑판식, 가로, 세로, 계단식, 암기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창 정렬이라는 거는 창을 모두 한꺼번에 정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기 탭 창구를 모두 정렬을 실행하여 정렬한다. 시험 문항에 그대로 나왔던 문구입니다. 암기.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창을 나눌 수도 있어요. 워크시트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나의 화면으로는 모두 표시하기가 어려워 불편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아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기 탭의 창그룹 나누기를 실행하여 현재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평 수직으로 나누며 분할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블 클릭 아니에요.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분할선을 워크시트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분할선이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기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고 혹은 ESC를 눌러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글자 하나를 바꿔서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틀 고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정 열과 행을 고정시켜서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가끔 가다가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면 마우스 스크롤로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제목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목이나 필드명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뭐다? 틀 고정이다. 보기 탭의 창그룹 틀 고정을 실행하여 특정 행과열을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며 틀 고정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별표. 틀 고정 취소 후 다시 설정.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화면에 틀이 고정되어 있어도 인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별표. 여러분 내용이 간단하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꼭 암기. 실기에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꼭 암기.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할 건데 여러분 체크포인트 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에 창 숨기기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눈으로 읽어보고 암기한다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체크포인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페이지 설정에 뭐뭐 있었어요? 시트 탭도 있었고 페이지 탭도 있었고 여백 탭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자 갑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메모의 셀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하여 오류 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오류 표시 옵션이 있으면 당연히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글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인쇄할 내용이 페이지 가로 세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뭐였죠?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가운데로 딱 맞추게 할 수 있다. 시작 페이지 번호 옵션을 이용하여 페이지의 시작 페이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자동으로 되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다. 기억나시죠? 자 마지막 설치된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트를 설정하는 곳은 페이지 설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 인쇄할 프린터는 파일, 인쇄에서 보통 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설명 나와 있으니까 굳이 따로 손 아프게 메모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체크포인트 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 틀 고정, 키워드죠.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면에 나타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창 나누기는 내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쇄 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2번.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셀 포인터의 오른쪽 아니죠? 왼쪽입니다, 여러분. 아래쪽 아니고 위쪽이에요. 왼쪽, 위쪽. 자, 조금만 예쁘게 쓸게요.
자,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 됐나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창 나누기는 셀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또 나왔네요. 아, 수직, 수평, 수직, 수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행을 고정하려면, 이거는 틀 고정이에요, 여러분. 위에 세 문항은 창 나누기 내용이고 마지막은 틀 고정입니다. 첫 행을 고정하려면 행을 고정하려면 첫 행 고정. 만약에 이게 열이면 첫 열 고정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력 파트 내용이 여러분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내가 분명히 외웠는데 글을 읽다 보면 뭔가 생소하고 어렵게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출력 파트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7강 출력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다음 8강에서는 차트 생성 및 활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 여러분 8강에서는 차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실무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 외에도 실기시험인 스프레드시트 실무에도 마지막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론과 실기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출력 내용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배우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다음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